안녕하세요. 조경강사 이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요. 시험에 필요한 이제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제 구성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시행 공고를 보시면 우리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이제 시험이 실시가 되고요. 산업기사 시험은 1시부터 시험이 이제 실시가 돼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만 되신다면 뭐 기사나 산업기사를 이제 같은 날에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바로 답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지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을 하시면은 합격이냐 아니냐가 금방 이제 판가름이 돼요.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하셨으면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응시 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필기 시험에 합격 예정자는 당해 실기시험 원서 접수 첫날부터 8일 이내에 이런 이제 응시 자격 서류에서 졸업증명서라든지 증명서나 이런 경력증명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셔야지만 필기시험이 합격이 인정이 되시고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접수는 다 인터넷 접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 보이시죠? 그래서 큐넷을 통해서 회원가입 하시고요. 사진이나 이런 거 이제 스캔 받으셔서 올리셔서요. 다 이렇게 접수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 접수를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고요. 사지선다예요. 한 과목당 20문제. 그리고 우리 기사가 이제 6과목이고요. 그리고 산업기사가 4과목이고 푸는 시간은 보통 한 과목당 30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사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시험을 치게 된다라는 거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시험을 치겠죠. 그래서 이 과목을 먼저 보면은 조경기사는 이제 6과목 120문항이고 조경사, 조경계획, 설계, 식재, 시공구조, 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산업기사는 조경계획, 조경 이제 설계, 계획 및 설계가 20문항인데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한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산업기사 시험에도 조경사가 시험에 나오죠. 요즘은 막 5개까지도 나와요. 20문항 중에서 5문항이 나오는 거니까 아예 무시하고 풀 수도 없죠. 왜냐하면 나머지 15문항을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조경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산업기사 보시는 분 조경사 안 보시면 내용이 거의 비계돼요. 그러면 이제 그 60점이 맞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경사도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목은 똑같죠. 산업기사도 식재, 시공학, 관리. 자, 이렇게 해서 각 과목당 괄학이 있어요. 40점 이상이 다 돼야 돼요. 40점이 안 되면 평균이 넘어도 합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과목을 고루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취약 과목은요 4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각 과목으로 한번 이제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자, 조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경사는 서양 조경사하고 이제 동양 조경사로 구분이 되고요. 지금 서양 조경사는 고대 이집트, 서부아시아, 그러니까 4대 문명이 발상돼 있죠. 거기서부터 그리스, 로마부터 중세, 그 다음에 근세, 현대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쭉 나오고 그 흐름을 나중에 학습을 다 하고 나서 머릿속에 쭉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대표적인 작품 같은 것들도 이제 시대별로 보면은 어느 시대 때 무슨 양식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대표적인 작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연상할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흐름이 연결이 되고요. 자, 동양조경사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 일곱, 한국, 일본 나오게 되는데 한국 조경사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한국 조경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깊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놓치는 문제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 좀 깊게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알 수 있게 자 이렇게 이제 학습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경 계획을 보시면 계획에 있어서는 1단원부터 7단원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경 계획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조사하는 거 있죠.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인문사회환경조사,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단원은 3단원 조경 계획 과정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1단원은 조경의 개념에 관해서, 그리고 조경, 우리 공원계획이라는 게 넓은 범주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의 어떤 이제, 연관성을 이제 보는 게 2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단원부터 14단원까지가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정원을 만들 때 이렇게 하고, 도시공원 이렇게 만들고, 자연공원 이렇게 만든다. 라는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규죠. 법규도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법규는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전문이 나와 있는데, 이 전문을 다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은 PPT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법규는 시간이 되시면 전체적인 흐름은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보는 거와 안 보는 거는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체크하고 중요한 부분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조경 설계를 보시면 이제 1단원은 조경 제도서부터 도면의 종류나 경관 분석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4단원 경관 분석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7단원 색채 이론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설계 기준에 보면 조경 설계 기준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조경 설계 일반 사항이라든지 조경 시설물 설계에 관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은 설계 기준이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친숙해서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경 설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재 일반적인 사항부터 토양 조건, 양식 해서 쭉 나오게 되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근데 14단원이에요.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나무를 잘 모르시면 수목 도감을 이제 항상 옆에다 놓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이제 가지셔야지 수목을 좀 더 친숙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 자체는 보통 출제는 학명으로 출제가 돼요. 보통명으로 안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소나무가 그냥 소나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피너스 덴시플로라 이렇게 해서 학명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학명 출제는 빈도는 굉장히 이제 출제율은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20문항 중에서 10개가 넘을 때도 있는 거니까 학명을 아예 배제하고 문제를 푼다면 이거는 사실상 꽈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쉬운 과목이 이제 그래도 또 식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하실 때 항상 수목도감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모르는 나무는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 자체는 지금 PPT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수목은 제가 이제 PPT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씩 이제 익혀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학력으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보통 이제 수목은 조경 수목 도감으로 따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도감을 이제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은 수목과 상관이 이제 지금 보면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 식재에 보면 차폐 식재를 해야 되는데 차폐 수종을 골라야 되거든요. 차폐 식재라는 거는 뭔가 이제 가린다. 이렇게 보기 흉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린다라는 걸 아는데 이건 어떤 수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목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지만 2차 시험 보실 때 훨씬 수월하시죠. 그래서 조경 식재에 관한 부분, 중요한 거는 수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의 출제는 거의 학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공학 같은 경우에는 범주가 상당히 넓어요. 지금 우리는 뭐 건축이나 토목에서 다루는 부분도 깊숙하게는 못 들어가지만 개괄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석재, 목재, 콘크리트, 뭐 그 밖의 재료에서 1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재료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사의 일반적인 사항, 입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6단원, 그리고 공정표, 공사 그냥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죠. 공사 계획표 짜야 되는데 계획표의 종류 같은 것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공정표의 종류, 측량, 뭐 토양 및 토질, 토공사, 지형도, 수목공사, 지피공사.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순환로, 포장, 배수, 옹벽, 석축, 벽돌, 조적공사, 탈수시설, 수경시설 쭉 해서 이런 이제 간단한 기본 구조 역할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에 보면 막 이런 콘크리트 기사에서 다뤄지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건축이나 토목에서 나오는 이제 구조 역학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거의 책 한 권을 역학만 공부해서 그 문제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개괄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조경 계획가가 됐을 때 건축하고 토목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얘기는 통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고, 문제는 굉장히 폭넓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이제 관련된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기사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마음을 좀 넓게 이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앞쪽에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재하고 시설물 설치했죠. 그러면은 조경은 항상 이런 유지 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이제 수목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의 수렴이 목적이기 때문에 병해충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도 이제 사후 관리 같은 것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 단원이 관리예요. 관리도 병이나 이제 충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나왔던 기출문제는 그거로서 채우면 되는데 더 이상 깊이 들어가는 거는 이게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폭넓잖아요. 그게 이제 뭐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교재에서 다뤄지는 부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서 실력을 다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이론적 학습하셨으면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 그냥 핵심 문제 풀이는 하는데요. 그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정말 필요한 문제만 푸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풀고, 그 다음에 관연도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7개년, 8개년 정도는 좀 풀어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다지시면 이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이제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이제 바랍니다.